가수 김호중 씨가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김담임 기자,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음주를 했다고. 그런데도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 김호중 씨는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아서 사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음주 정도를 입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음주 시간, 체중 등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의 일정량만 혈액에 흡수되고 간의 분해 작용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감소하게 되죠. 이걸 공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를 거고 그리고 음주 속도, 심지어 그날 뭘 먹었는지에 따라서 이 양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숫자가. 그럼 법원에서 이걸 증거로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대표적인 사건이 2015년 발생한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방송인 이창명 씨의 음주운전 논란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수사당국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 수치를 계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지만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음주 상태였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피의자가 19일 만에 자수해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인정했지만 음주운전 무죄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럼 이런 식이라면 김호중 씨가 자백은 했지만 음주운전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수사당국이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울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헌법 12조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으면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술을 마셨다고 얘기를 한 것이 자백한 것이지 술을 특정 시점에 0.03% 이상으로 마셨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위드마크 공식만 있을 때는 사실 무죄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김호중 씨에게는 다른 혐의가 또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하고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행위에 대해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매니저를 경찰에 대신 출석시킨 의혹들은 증거인멸 교사와 범인 도피 교사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 도피, 증거인멸, 또 공인으로서의 위치 이런 부분 감안된다면 벌금형 선고될 사안은 아니고 집행유예형 선고될 것이냐, 실형 선고될 것이냐 이 문제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건이 터졌을 때 말이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으면 호미로 막고 끝냈을 건데 이걸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긴 거잖아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담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